안녕하세요.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연구를 한 김지민, 이해찬, 최현재, 최용재입니다. 저는 최헌재입니다. 다음으로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 저희는 다섯 결을 나누어 발표를 할 건데요. 먼저 연구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자율주행 자동차가 구동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먼, 첫 번째는 모듈러 구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엔드 투 엔드 구조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엔드 투 엔드 구조인데 엔드 투 엔드는 인지 계획 그리고 제어 모듈을 통합한 단일 인공지능 신경망을 사용하여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모듈러 방식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모든 센서들에 있는 그 데이터를 하나의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해서 데이터를 자동차에 적용하여 운전을 한다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모듈러 구조인데요. 이게 엔드 투 엔드가 좀 더 발전된 방식인데 일단 먼저 모듈러 구조를 설명드리자면은 모듈러 구조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각 기능, 인지 계획, 제어 모듈 같은 것들에 서로 다른 AI 모듈을 구현을 하고 인간의 사고 논리에 따라 최종적으로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앞에 있던 것과 얘는 따로따로 AI를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할 점이 엔드 투 엔드는 모듈러 구조보다 훨씬 더 낮은 복잡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듈러 구조는 사람의 그 운전 기술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에 비해 엔드 투 엔드 구조는 사람의 그 능력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쓰이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자율주행에 대한 원리를 아는 것을 먼저 목표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은 덩키카라고 부르는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와는 다르게 기존의 자율주행 자동차는 라이다나 GPS 등의 여러 센서들이 있지만 얘는 오직 카메라만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카메라만 있어도 저희가 공부한 내용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이게 가장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는 방식은 카메라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이용해 이미 학습시킨 모델로 자율주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 슬라이드로 넘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제 트랙을 인식하고 저기 파란색 꽃가를 인식해서 피하고 그리고 신호등에 맞춰서 멈추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하게 학습을 시켰습니다. 어, 네. 옆에 보시는 것 같이 우리가 자동차를 그냥 놔두면은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냥 길에 놔두면은 트랙에 맞춰서 걔가 생각을 해서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 수만 장의 사진들을 딥러닝을 통해 학습을 시켜서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표시된 사진이 있다면은 좌회전을 해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표시된 사진이 있다면 우회전을 해라라는 것들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장의 사진들로 학습을 시켜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 자세한 내용은 이론적 배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과학고등학교 1학년 최영재고요.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런 책을 아시나요? 세상은 수학이다.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수학이라고 설명한 그런 책들은 도서관에 많죠. 네, 인공지능이 바로 이런 생각을 기초로 한 기술입니다. 우선 여기 예를 들어서 레모네이드 판매량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해보죠. 저희는 온도와 미세먼지 자료로 오늘 카페에서 팔릴 레모네이드를 얼마나 많이 팔릴지 예측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값들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 수식에서 x, 즉 입력의 개수에 붙어 있는 걸 가중치, 그리고 그냥 상수항을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목표는
알맞은 가중치와 편향값을 학습을 통해서 찾아내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저희의 간단한 인공지능 수식을 표현해 봤는데요. 이 한 단계를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퍼셉트론들이 오른쪽 그림처럼 굉장히 많이 층층이 쌓여서 연결된 것, 그것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율주행을 할 거니까 인공지능의 입력으로서, 인풋으로서 사진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방금 그림에서 보셨듯이 데이터가 1차원 형식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쭉하게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넣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진을 볼 때는 그냥 각 점점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사진의 한 구역에서 이런 모양이 나오니 이런 사진이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원으로 잘라서 사진을 넣게 되면 인공지능이 인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은 방법이 CNN, Convolution Neural Network를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전 슬라이드 잠깐만.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 초록색 표가 이미지라고 할 때 이 노란색에 자세히 보시면 곱하기 1이나 0이 있는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가중치가 되어서 필터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란색 필터와 비슷한 부분이 있을수록 그 필터와 곱했을 때 나오는 점수, 오른쪽에 핑크색으로 표시되는 게 높아집니다. 이렇게 나온 이 컨버트 피처를 나중에 1차원으로 잘라서 넣게 되면 그게 바로 CNN이고 사진의 패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는 딥러닝에 대해서 배웠죠. 딥러닝은 레이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걸 깊다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레이어가 많아서 깊은 딥러닝이 깊다고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층 한 층을 레이어라고 부르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는 직접 논문에서 가져온 건데 이 56개의 레이어를 쌓은 딥러닝보다 20개의 레이어를 쌓은 딥러닝이 오히려 에러가 적습니다. 왜 이런 걸까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 인공지능은 각 수식을 도출해내고 그 수식에서 매개 변수를 알맞은 것으로 찾아내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매개 변수를 직접 학습을 시키면서 보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깊은 인공지능들은 이 층층을 거쳐갈수록 앞으로 전파되는 값이 너무 작아져서 앞쪽 매개 변수는 거의 변화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vanishing gradient 문제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그것을 레즈넷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됩니다. 레즈넷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오른쪽 사진을 보셨을 때 왼쪽은 일반적인 인공지능의 구조이고요. 오른쪽은 레즈넷 인공지능의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레즈넷 인공지능은 일반 인공지능과 달리 뛰어넘는 화살표가 하나씩 있죠. 기존에는 그 예측 값들이 그냥 각 층층을 통과하면서 앞으로 전파되어 왔다면 우리는 레즈넷을 통해서 그 층을 통과하는 값과 옆으로 층을 통과해서 그냥 그 이전 값 그대로 넘어오는 값을 함께 더해서 앞으로 전파하는 방법으로 이 이전 레이어도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게 하는 방식인 레즈넷을 채택했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자율주행은 이렇게 5단계의 레벨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 레벨부터 5번째 레벨까지 갈수록 운전자의 개입이 적어지고 시스템의 통제권이 더 늘어나는 그런 분포를 가지고 있죠. 현재 저희 테슬라나 지금 나오고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자율주행차는 레벨 2에서 3 사이로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 자율주행차는 레벨 5, 운전자가 타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단계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에는 이렇게 3가지 센서가 들어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가 있는데 카메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렌즈를 통해 주변 사물을 인식하는 거고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레이더는 전자기파 송수신을 통해서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고요. 사물을 투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선 거리만 인식이 가능하고 좀 많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죠. 라이다는 또 빛으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센서 중에서 가장 높은 해상도와 정확도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날씨에 민감하기도 하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체 크기가 작기도 하고 여건상 카메라만을 사용해서 자율주행차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창원과학고등학교 이해찬입니다. 그 다음으로 탐구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번의 테스트를 했는데 1차는 장애물이 없는 도로에서의 자율주행과 2차는 장애물과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의 자율주행을 했습니다. 두 실험은 모두 과정이 같으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다음 데이터를 전처리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이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을 하는 방법입니다. 10에서 15바퀴를 조종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224,224로 모두 잘라낸 다음에 조작 방향에 따라 0, 1, 3, 4로 분류하였습니다. 0은 왼쪽으로 조종했을 때 사진들이고 1은 오른쪽으로 조종했을 때 사진들이고 3은 직선으로 주행했을 때 나타내는 사진이고 4는 정지했을 때를 나타내는 사진들입니다.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내진의 18 모델을 통하여 학습하였습니다. F폭은 학습 횟수라는 말로 15번을 학습하였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기북과학고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여기가 두 개 사진을 보시면 일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아까 학습을 진행,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또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왼쪽의 과정을 통해서 학습한 모델이 얼마나 상황과 유사하게 반응을 하였는가를 나타낸 모델입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점점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자율주행을 시켜봤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신호등에 관한 인식부터 이제 뒤로 가면서 트랙도 잘 벗어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장애물도 이제 고칼콘으로 설정했던 장애물도 매우 잘 피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델 자체는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트랙을 가끔 이탈하기도 하고 아니면 장애물도 가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이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러하게 발생한 오차의 원인은 데이터 수집의 부족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존에는 회전 방향만 구분해서 인공지능을 시작하였으나 이제 이동 속도나 아니면 회전 방향도 데이터로 수신을 하고 또한 더욱더 다양한 레벨에서 학습을 시킨다면 더욱더 완벽한 인공지능을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탐구 결과에 담긴 영상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직 완벽한 인공지능은 아니었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충분히 데이터를 수집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추가 연구도 어떻게 진행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혹시 해당 발표에 대해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학생들 소감 발표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호명하는 순서대로 소감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민, 이해찬, 최헌재, 최홍재 학생 순으로
소감 발표해 주시고요. 학생들 소감 마친 후에 조교님께서도 소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저부터 진행하면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혹시 네, 이거 소감 발표 전에 자신의 소속된 학교랑 그다음에 이름 말씀해 주신 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저는 이제 경기국과학고 재학 중인 김지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제가 자율주행 부분은 사실 처음이에요. 인공지능 쪽은 그래도 많이 해봤지만 그렇지만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건 좋은 계기이고 또한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다양한 모델들을 학습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쉽게 갖지 못할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자원과학고등학교 이해찬 학생입니다. 원래는 인공지능에 관해서 잘 몰랐지만 이를 통해서 내신했던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조교님께서도 제가 질문을 하면은 많이 답변해 주셔서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북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헌재입니다. 저는 사실 물리학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보인 딥러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재밌었고, 그리고 최근에 좀 가깝고 있는 분야인 자율주행을 배워보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뜻깊은 활동이 되었습니다. 네, 충북과학고등학교 재학 중인 최홍재입니다. 어, 제 연구 소감은 카이스트에 방문해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진행시킨 경험도 물론 좋았지만 그 집중 연구 기간에 자율주행 관련 그 인공지능 논문을 읽으면서 모델도 직접 짜보고 논문에 나온 그 두 모델 간의 성능 차이를 직접 확인해 본다던가 코드 에러를 찾아서 디버깅 해보는 과정이 제게 큰 도움이 된 것 같아 즐거웠습니다. 카이스트 1번 팀 조교 선민혁입니다. 우선 애플 이어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 또 저희가 매우 많은 태스크를 학생들에게 부했지만 되게 모두 성실히 참여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이룰 수 있어서 모든 학생들에게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서 다양한 학생들이 소중한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었으면 합니다. 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